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도지은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다짐을 다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 장도요.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입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셔야 오늘 이정수 위원님과 장중에 또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또 오늘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저희가 활짝 열어뒀습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에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장중에도 또 장이 끝난 뒤에도 알찬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160선은 깨졌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시고 계신데 위원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시장,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분명히 재차 하락을 할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제 설명절 끝나고 나서 화, 수, 목 3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단타 매매, 짧은 매매적인 공략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특히 어제 같은 전략을 보게 되면 어제 전략 자체가 이거였어요. 어제는 박스권 매매 시장이고 시장은 재차 조정받는 위치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방향성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단기 조정을 받는 하방향. 그래서 어제 볼펜을 가지고 뭐 추진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 게 상방향이고 변곡점은 제로인 상태. 그다음에 하방향은 중력이 땡기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근데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밑으로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을 주더라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도 수급이 굉장히 꼬이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반등 나온 거 보면 WHO에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지만 뭐 여행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은 걸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을 믿는다. 그래서 중국의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믿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어제 미국 시장은 반등을 주는 상황을 좀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지금 반등을 줬는데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이어서. 자, 일단은 매매 전략은 어제보다 더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급이 제가 이렇게 꼬여 있다라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죠. 자, 저는 이제 항상 제가 2014년도 10월 달서부터 서울경제를 대비를 했었고 2년 동안 그때 활동할 때에서도 제가 밀었던 슬로건이 있어요. 뭐였냐면 추세 변곡점의 달인. 뭐냐? 시장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의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다 그래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왜? 저는 시장의 힘을 보면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좋으면 좋다, 나쁘다, 나쁘면 나쁘다. 지금은 중기, 장기는 분명히 상승장이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조정을 줄 때 IT 부품주 섹터들을 분할 저점 매수를 적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략은 좀 더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추세 변곡점의 달인,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급을 볼 때에서 코스피 수급을 보면 최근에서 개인들이 지금 4조 2천원 이렇게 계속 샀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읽어드렸죠. 1,790억, 1,700억, 그러니까 1,800억, 1,800억, 여기 1,800억, 여기 1,500억.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설 명절 전과 이후에서 계속 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시장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은 반등을 주더라도 재차 하락을 할 거고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2차 전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고 2차 전지가 올라오게 되면 어제도 올라올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흥분하면서 이거 더 가져가야 된다,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후성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뭐 삼화전기도 마찬가지고 우수MS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2차 전지들 한번 팔아줘야 된다. 아까우면 절반만 팔고 안 아까우면 전량 다 팔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어제 아침 요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지금의 시장이 꼬여있는 이 수급 때문에 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위로 치고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코스닥도 오늘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오고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을 보면 오늘은 조금 매수하죠. 근데 요거 갖고는 안 됩니다. 어제도 아침에서 장 시작할 때에서는 60억인가 매수 들어왔다가 결국은 매도로 나갔듯이 얼마든지 외국인들은 152억 순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얼마든지 다시 매도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뭐 500억에서 500억도 안 되지 한 1000억, 20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와야 아 외국인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152억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더라도 어제 음봉을 감아 올리질 못하면 이거는 반등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왔으니 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나는 빠질 테야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음봉을 말아 올려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야지만 이제 바닥을 쳤구나. 이제 한번 공략해 볼까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려면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뭔가 매수세가 코스닥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하면서 가셔야 된다. 수급도 꼬여 있고 반등 줬다가 또 빠지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 자, 코스피도 어제 2160을 지지를 하면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을 주면서 요 정도나 뭐 요 정도 이런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연휴가 끝난 대만 시장이 아주 초급락을 했죠. 대만 시장이 어제 5.75% 빠졌는데 이게 빠진 이유는 뭐 간단해요. 뭐 지금 뭐 우한 폐렴 이슈보다는 아시안 증시가 먼저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하고. 근데 얘네들은 20일 날 연휴로 들어갔다가 이제 연휴가 끝나서 딱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30일 날. 그러니까 열흘 지나고 나서 그냥 매도세를 그냥 아침서부터 열심히 그냥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 빠지고 뭐 홍콩 시장 빠지고 일본 시장 빠지고 한국 시장 빠졌으니까 얘네들도 그거를 얹혀서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열리는 거 보면서 좀 가봐야 되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들이 뭐 급락보다는 이게 일본 시장처럼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습들로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나오더라도 이게 돌려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반등 주고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단기 하락방의 힘이 더 세고 그러니까 단기 조정 권역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수급 자체적으로 너무 꼬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한 번 더 받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일단 2160이 깨졌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일단은 2100에서 2050까지 밑으로 내려 까서 봐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싸게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거기에다가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짧은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면 해도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렇게 들어갔다 손절을 못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물릴 거면 IT 부품주에 물리면 되는데 웬만하면 지금은 물리지 마세요. 지금 약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물리지 말고 차라리 조정을 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반등을 만약에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한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반등을 주더라도 그거를 초보자들은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망이 낫다. 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선수들은 짧은 단타 매매 그렇게 하셔가지고 매매적인 전략을 일단은 반등을 주게 되면 뭐 파는 전략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연히 좋지 않다라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보자들은 무조건 빠졌다고 추가 매수 물타기 하는 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때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물리더라도 IT 부품주 물린 거는 손절보다 이미 늦었어요. 팔 거였으면 어제나 그저께나 올라올 때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 매도한 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만 좀 조심하시고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오늘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뭐 2차 전지 여전히 못 팔았다. 뭐 여전히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LNF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전히 고점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반 정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고 만약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생각하면 더 팔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날아가면 또 다른 걸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애들이
뭐 몇몇 에 한두 개는 날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 어제 종목들 코스닥 빠지는 거 보면 1,100개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 요것도 다시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전 시장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추세 변곡의 달인이십니다.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은 단타 매매, 단기 매매가 오히려 유효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흔들려서 이때가 저점 매수 구간인가 해서 물타기를 하신다. 그러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매매 전략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요, 매일매일 한 종목씩 표적 종목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AS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안 드렸던 표적 종목들입니다. 바로 화요일 날 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가 32만 원에 드렸었는데요. 매수가가 아쉽게도 미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통해서 위원님께서 LG화학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흐름 중에서도 LG화학 단연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G화학 화요일 날 드렸었습니다. 수요일 날 드렸던 종목 볼까요? 삼지전자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흐름,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굳건했죠.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가 9,700원 드렸었는데 현재 수익률 1.9%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낸다는 거 어렵잖아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앞으로 오를 종목으로 삼지전자 수요일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드렸던 종목은요, 세종공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우수 AMS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높게 뛰어서 위원님께서 그럼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아직 가지 않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세종공업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4,750원에 이제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쉽게도 미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매수가 안 된 이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라고 위원님께서 살짝 귀띔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요, 그냥 종목만 주고 왜 말을 안 해주시지 하고 걱정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위원님께서는요, 매일 금요일에 이렇게 종목들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난 AS까지 만나봤으면 오늘 금요일장의 표적 종목은 대체 무엇일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선 전개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일단 종목, 한 주간의 종목 AS를 좀 진행을 먼저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LG화학 여러분들한테 뭐 2주 전부터 그때 이제 이러한 중동 사태가 나왔을 때서부터 이러한 종목들이 안전하다 하면서 그때 30만 원 초반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수 내지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15%가 올라갔었는데 조정받으면 다시 적극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러분들 시장도 다 맞춰드리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한 주간 종목들 드렸던 것들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AS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판을 또 짜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가지면서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 막 끌고 가면서 이거를 뭐 100% 수익 내야지, 200% 수익 내야지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짧게 3에서 5% 수익 나면 빨리빨리 끊어가는 전략.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갑질 종목, 바닥에서 움직이는 씨앗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3에서 5% 팔았더니 10% 가고 30% 가고 50% 가는 경우들이 실전 매매 정수 과거에 OLED 종목들 추천했을 때에서도 2년 동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JST, 잭텍 그게 이제 그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AS텍 같은 경우는 800%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ICD 그때 당시에서는 뭐 200% 올라가고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다음에 뭐 SFA 뭐 등등 종목들이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치기가 너무나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AS도 진행을 하니까 거길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화학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공부도 시켜드리고 차트가 왜 좋은지도 설명해드리는 바로 이 시간. 자, 보면은 일단 차트가 넘어갔어요. LG화학은 여기 넘어갔고 삼성 SDI 올라간 거에 비하면 너무 못 갔죠. 그리고 다른 IT 섹터들 움직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는 지금 2000년도서부터 해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도 많이 갔어요. 삼성전기도 좀 이따가 이제 표요 종목으로 얘기해드리겠지만 바닥에서 2016년도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는 자리, 여기도 추천했었던 어제 공개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날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그 화면 캡처 화면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추천했었다는 얘기를 어제도 해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그거에 비해서 많이 못 갔어요. 오히려 2016년도에 올라가는 듯 했다가 2년 동안 조정만 받았죠. 근데 삼성 SDI는 많이 갔고 LG화학도 이제 가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지주들이 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좋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어제도 2차 전지도 움직이는 뉴스들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 확대 뉴스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반응을 줬는데 결국은 2차 전지주들은 다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매수 가격 32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은 굳이 쫓아가서 사지 않더라도, 물론 이때 당시 제가 이란 중동 사태 터질 때에서 바로 요 날인데 여기서부터는 살 수 있는 위치로 분할 매수 위치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닥에 세트에서는 그냥 사서 물려도 된다는 정도로 좋게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지금은 좀 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위치, 오히려 갖고 있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위치고, 아까 이제 오프닝 때에서 시장을 얘기했듯이 시장이 분명히 여기서 돌파가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지금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확 물려있기 때문에 그 물린 물량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은 악재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뭐 브렉시트, 오늘 영국 뭐 탈퇴 오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유럽 시장이면 빠지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우한 폐렴 이슈가 더욱더 극하게 뉴스를 내보내서 만약에 하여튼 그런 뉴스로 일단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에 개인들이 던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밑으로 빼면 개인들은 분명히 손절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10%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보면 사람들이 공포를 당연히 먹겠죠.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 줬다가 빠지고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나는 손절해야지라는 그 타이밍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야 돼. 개인들이 던지면, 자 보세요. 기관, 외국인, 개인, 그 다음에서도 금융투자랑 금융투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체들이 있잖아요. 주체들이 있는데 그 주체들 중에서도 일단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다 있는데 이거 다 제끼고 개인, 외국인 기관들 중에서 개인들이 팔면 기관, 외국인들이 사게 돼 있고, 이 구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사게 되면 개인들이 파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절하는 타임이 거의 매수가 되는 타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 사잖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거래소 사고, 코스닥은 조금 팔고 있는데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개인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매수 물타기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장이 다시 재차 빠지게 되면 LG화학도 결국은 다시 쿵 하고 빠지면서 32만 원 내지는 그 밑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 가격 미도달됐기 때문에 매수가 안 돼서 아쉬운 분들은 그렇게 아쉬울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종목이 가격이 안 내려오면 저는 가격을 좀 더 싸게 주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게 되면 제가 그거를 기법 중에 간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식을 초보자들이 싸게,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게 가격을 좀 싸게 사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방송상에서는 제가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강연회를 통해서 간이론, 그러니까 간격 이동 이론,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간이론에서 간격을 보고 어디서 사면은 초보자들이 웬만해서는 여기서 샀을 때에서 웬만하면 물리지 않을까. 이게 분차트에도 적용이 되고요. 일봉에서도 적용이 되고 주봉, 월봉 다 적용이 되는 굉장한 기법인데,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그거 만약에 이거를 지금 눈대중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눈대중으로 보게 되면 이건 간이론으로 따지게 되면 31만 원에서 30만 원 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그냥 차트 보고 그냥 지지 라인인 여기 30만 원짜리 여기 지지라인 보고 아니 여기서 사람은 그거네 라고 하시지만, 그거로 지지저항으로 본 거는 아닙니다. 지지저항으로 본 게 아니고 간격 이동 이론, 간이론으로 제가 봤을 때, 근데 눈대중으로 계산한 건데 그게 가격이 딱 나와요.
이게 딱딱딱 가격을 딱 체크하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32만 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론으로 볼 때에서는 31만 원 이하에서 사면 얘는 웬만하면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좀만한 사람들은 요 정도면 당연히 살 수 있는 위치라고 금방 알 수 있는 자리인데 개별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서 이게 추격 매수인지 저점 매수인지 간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려올 때 여기서 사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그때 이제 그러니까 물론 매수 가격은 지금은 최근에 드렸던 가격대에서는 안 들어왔지만 지금 갖고 있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파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조정을 받아도 결국은 올라갈 건 얘예요. 제가 이거 나중에 보면 이게 40만 원 일단 그 정도 오면 다시 제가 리딩을 해드릴게요. 40만 원 정도 오면 바로 다이렉트로 45만 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저는 결국은 올해 안에서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보는 게 LG화학이니까 그래서 LG화학은 조정 시 금액이 큰 사람들은 적극 매수다. 그리고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반을 만약에 팔았으면 조정 시 적극 매수하시고 안 팔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LG화학인 이 대형주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다음 종목은 삼지전자인데 삼지전자는 자, 이거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삼지전자 지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그렇게 크게 뭐 무섭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차트가 우수의 MS나 최근에 움직였었던 요게 움직이기 전에 요 모습이라 그랬죠. 요쪽에 이렇게 눌려 있는 이제 N자형 패턴 내지는 이제 눌림목 패턴인 건데 어차피 5G 같은 경우는 죽는 테마가 아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그 데이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혈관 그 데이터들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고 사람도 혈액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듯이 앞으로의 그 스마트 시티 아니면 스마트 홈 아니면 그런 5G 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장비주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당연히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내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다 중계기도 설치를 하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해야 될 것들이고 그런 거를 본다라 그러면은 실적은 나쁠 일이 없고 원래 삼지전자는 원래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통신장비주들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한 20가지를 보게 되면 10개는 실적이 별로고 10개는 좋은 애들인데 좋은 쪽에 속하는 게 바로 삼지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도 만약에 이게 하락할 때에서 나쁜 모양이 나오려면 거래가 실리면서 빠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빠질 때는 슬금슬금 빠질지는 몰라더라도 시장이 반등 주게 되면 얘네들은 팍 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어제 미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삼지전자예요. 보면은 미코도 이렇게 쭉 조정을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가 돼. 물론 이제 어제 이거는 자회사에 관련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회사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건데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팍 하고 튀었듯이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그거죠.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팍 튈 수 있는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그러면 삼지전자는 이게 그 뭐 유전자 분석도 아니고 그렇죠? 얘는 통신장비주이기 때문에 통신장비주 쪽으로 이슈만 붙이면 되는데 올해 내에서 통신장비주에 대한 이슈가 정부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거 아마 9,700원에 사셨을 테니까 조금 수익이거나 보합권에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서 매수를 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 그러면 시장이 강하면 사도 되는데 지금 시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쪽으로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다시 이게 재차 밀린다. 이쪽으로 밀리면은 이쪽에서는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뭐 그거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팔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줘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한 번 더 위로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빠진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코스피도. 근데 반등을 줘도 결국 밀릴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등을 주게 되면 결국은 단타를 치거나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될 종목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IT 부품주. 얘는 뭐다? 통신 IT입니다. IT 외에도 IT 부품주.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10,000원 돌파가 나오면서 11,500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코처럼 재수 좋게 뭐 11,000원, 11,500원 이렇게 확 튀면 그럼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매도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근데 나중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간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통시장비주는 이렇게 또다시. 왜냐하면 통시장비주들은 과거에도 강했고 지금도 약한 섹터가 아닙니다. 지금 주도주 섹터군에서 OLED 장비주들,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들은 원래 주도주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재료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얘네들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주도주. 저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얘네들은 왕족이다. 그래서 혈통 자체가 왕족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왕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움직이는 이제 왕족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급 귀족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왕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고급 귀족.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되려는 게 이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최근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통시장비주는 원래 왕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지전자를 가지고 있다, 손절할 필요 없고 갖고 있다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밀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시장이 반등 나오면 10,000원 돌파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1,500원도 시장 상황만 조금만 받쳐주면 1,500원도 금방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그냥 갖고 있으시면 되고, 사실 오늘 시장 만약에 양봉이 나왔거나 기가 외국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더 강하게 들어왔다면, 아니면은 거래소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오늘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좀 더 보여줬다면, 오늘 이 삼지전자는 원래 이게 매수의 양봉이에요. 원래 매수의 양봉. 근데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이게 눌림목 주고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기는 조금 그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수들만 이제 보시거나 하시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초보자들은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삼지전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서도 삼지전자는 계속 AS를 해드릴 거니까, 하여튼 나머지 통신장비들은 너무 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일 만만한 게 삼지전자라서 그나마 하나 통시장비주들도 하나 줘야 되는데 하는데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지전자였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공업인데,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세종공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부품주. 자, 세종공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그렇죠. 지금 어제 저점이, 그러니까 오늘 저점은 저가가 4,720원. 그렇죠? 근데 어제 저가가 4,760원. 어제 4,750원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원 차이로 안 들어왔을 텐데,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안 사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등을 줘도, 만약에 어제 50원에 만약에 들어왔었으면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게 3.8%죠.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은 3에서 5% 수익 나면 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재차 다시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매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반등을 주면 이렇게 팔았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제 매수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미도달 됐습니다. 만약 안 팔았다면 지금 리스크 관리상 다시 한번 파세요. 파셨다가 다시 밀리면 싸게 사야 돼요.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은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밀릴 수 있는 형상으로 가지고 있어서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뭐 4,500원이나 4,400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정도면 좀 싼가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사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갖고 있다면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안 샀다면 사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AS 일단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피복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매수 가격을 10만 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기 10만 원. 자, 이거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야,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으로 내려가면 사면 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기가 1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위치에서 22%가 빠져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서도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실전 매매 정수할 때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그때 당시 뭐 LG화학이라, 그때도 LG화학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을 밑으로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쳐서 추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시장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말로, 근데 지금은 그런 적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 진짜로, 근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 당시, 그때 롯데케미칼이었나? 대형주를 한 10% 정도 빠지는 폭에다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에 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게 10%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매수해도 정말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사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5% 수익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20% 빠지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브렉시트 뭐 초기 증상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무슨 그런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악재들이 막 뭐 서브프라임처럼 그런 게 확 나오면서 그 다음날에 막 다우 시장 막 1000포인트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막 1000포인트 빠지고 막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쿵 하고 빠지면 그럼 20% 빠지면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그럴 일은 있다 없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로 내려오면은 그때에서는 싼 자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주워 담아도 되지만 지금 전략은 이거를 오늘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매수 가격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살려는 모든 종목 IT 부품주들을 가격을 밑으로 후려쳐서 밑으로 아주 싸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래 원익 IPS를 얘기를 하면 만약 원익 IPS를 만약 살려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서 사면 안 되고 가격을 밑으로 후려쳐서 밑에 있는 뭐 22,500원. 근데 가격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이 2100까지 깨지고 2050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주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싼 종목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익 IPS는 떠 있으니까 지금은 안 쳐다보고 있다. 나중에 쭉 빠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쭉 빠지면 예를 들어 한 25,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시장이 2050에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사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2050도 안 내려오고 2100도 안 내려오고 한 2120 정도에서 지지하다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뭘 하면 돼요? 다른 종목 중에서 빠지는 거를 사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양봉이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보인다. 그러면 IT 섹터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 비아트론이라든지 지금 얼마든지 먼저 지금 미리 빠져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째려보고 있다가 이런 애들을 들어가서 공략하면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지금 만약에 시장이 좀 더 빠지면 얘는 먼저 미리 빠졌으니까 원익 IPS는 빠진 것도 없죠. APC는 빠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있는 먼저 빠진 놈은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좋아요. 시장만 오늘 좋으면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이라 얘기했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 모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은 사야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돼요. 시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전쟁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저는 이제 석에 이제 군주 이런 걸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시장 상황,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상황이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러면 싸워서 나가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그러니까 상황 자체,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은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역병도 돌지 않아야 되고, 그럴 때에서 자 싸우자 해서 나가자 해서 주식에서 그래서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성 밖은 그렇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것처럼 성 밖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밖의 상황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하고 지키고 기다리는 거 타이밍을. 그러다가 얘가 한 번 더 빠지면 이게 하락 슈팅이라 그러는데 원래 빠져야 될 자리에서 더 빠지는 자리들 하락 슈팅이 걸리게 되면 그때에서 그거를 건져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성엔진을 안 갖고 왔고 그냥 일부러 대형주에는 삼성전기를 지금 가져왔는데 아마 만약 시장 상황이 바닥을 치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 주성엔지닝부터 해서 IT 부품주들 제가 아마 추천주로 아마 갖고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은 안 되니 초보자들은 관망을 해라. 요 얘기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종목 AS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종목만 말씀을 해드리고 이러한 종목들 다시 봐주지 않으면 매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 크실 것 같은데 매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종목 AS들 해드리니까 그때마다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본격적으로요, 조금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어떤 종목 주셨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장은 넓고 종목은 많습니다.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문자로 접수를 주시면요.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렇게 오늘 종목 AS까지 하느라 힘드실 텐데 종목 상담도 조금 더 힘내서 받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어떤 것부터 받아볼까요? 네, 전화 상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수 AMS인데요. 4,550원에 20%예요. 4,550원. 그러면 제 방송 보신 지 좀 얼마 되셨나요? 좀 꽤 됐는데 꽤 되셨어요? 우수 AMS를 방송 중에 흘렀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설 전에 우수 MS 이거 추천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못 봤어요. 저 그때 못 병원에 봤어요? 갔다 오니라고. 네. 예. 설 전에, 그러니까 설날 아니요. 설 전에 우수 MS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들. 예. 물론 표육 종목으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서는 이제 우수 MS 같은 종목 한번 사봐라라고 미리 그때 표육 종목으로 주지는 않았고 사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수 MS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는 좀 들었죠, 아까 전에. 네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사실 이제 어제에서 우수 MS뿐만 아니라 LNF, 후성 이렇게 2차 전지들을 한번 움직일 때 시장이 좋았으면 저는 절대 팔지 말고 그냥 끌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요. 제가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 이거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제가 이 시스템 반도체 이 실리콘웍스도요. 여기에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33,000원, 34,000원 되기 전에, 그러니까 33,000원, 32,000원이구나. 33,000원, 32,000원 사이 여기에서 매수 추천하고 나서 이거 조금만 올라갈 때 팔지 말고 이거 흔들려도 계속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한 거의 28%, 30% 수익 날 때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끌고 갔느냐?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라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지금 시장은 지금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하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으면 우수 MS도 이거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끌고 하면서 그냥 저는 어제도 팔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보면 대부분 2차 전지 올라온 것들 한번 절반은 팔아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은 파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물려 있잖아요. 이 종목이 나쁘면은 팔아야 되지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조정받으면 다시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제 매도 전략을 줬던 것은 단기 N자형으로 올라와 있고 시장이 흔들릴 걸 예상을 하니까 팔아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익 난 사람들한테 팔라고 얘기한 거고 손실이 나 있는 사람들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보면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 결국은 올해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강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해서 요거 물리신 자리가 4,55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정도는 갑니다. 다행이죠? 네, 그 정도는 가요.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더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자, 빠지는 거는요. 그건 세력들 네. 마음인데 개인들이 털릴 때까지 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락을 볼 때에서는 지지 라인과 하락 목표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하락 목표치를 잡게 되면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하락 목표치는 없고 저점 라인. 그래서 지금 저점 라인을 그으면 요 자리랑 그다음에 그 밑에 자리, 그다음에 요렇게 세 개 정도를 둘 수가 있는데 3,200원, 3,000원, 그 밑에가 2,800원. 얼마라고요? 3,200원, 3,000원, 2,800원. 요 정도 라인을 지지 라인, 그러니까 빠지면은 그 라인을 걸칠 텐데, 그러면 3,000원은 어느 정도 시장, 그러니까 시장 항상 모든 그 종목의 목표치는 시장의 하락 목표치나 시장에 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빠지는데 한 2,100 정도 빠졌다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우수 MS는 저는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는데, 요거는 한 3,000원도 안 빠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근데 만약에 시장이 2,050까지 밀린다 그러면 3,000원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내려가고 올라가냐에 따라서 달리는데 그건 이제 빠지는 게 걱정이 되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려오면 사야 돼요, 얘는. 얘는 사야 되고 얘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얼마를 보냐면 이거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8,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좀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네요. 제 얘기를 안 들었나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얘기했고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정받으면 뭐라고요? 적극 매수. 뭐라고요? 적극 매수. IT 부품주는요. 계속 지금 전략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늘 금요일 날 연속적으로 지금 4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 전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IT 부품주는 조정 시 적극 매수인데 그 IT 부품주가 뭐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디램,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 부품,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통신 장비. 자,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 들어가죠. 2차 전지. 네. 그렇죠? 이거를 적극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갖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인이 있잖아요. 아, 지인이. 예, 내가 이거 어디가 너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매일같이 보거든, 눈만 뜨면요. 그래갖고 좀 상담 좀 해달라 해갖고. 아, 뭐 그분 바쁘신가 보네. 코스모학. 예, 코스모학. 코스모학. 자, 매수 예, 가격하고 비중은요? 8,080원에 비중이 25% 같더라고요. 8,080원이시면은 조금 떠 있는 상태에서 사셨네? 예,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상담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뭐 자동차 부품주, 다 이쪽 섹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움직였는데, 코스모 네.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잘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얘도 잘 움직였는데, 여전히 조금 그 테슬라 이슈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차트가 꺾이거나 뭐 빠지거나 흐름은 없는데, 매수 가격이 8,080원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돌파 매수, 즉 선수 패턴으로 매매 패턴으로 강할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선수 패턴으로 강하게 했을 때 매수가 들어갔으면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거나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짧게 잡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욕심을 부려서 가져가겠다라 그러면 8,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매수는 선수급 매매로 단타 매수로 들어갔는데 중장기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건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악을 갈 때에서는 러닝화를 신고 산안을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신발은 다 똑같은데 운동화를 신고 산을 가게 되면 다칠 위험이 있듯이 종목들도 매수 가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지금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단기로 볼 때도 8,000원이 깨지면 안 되고 단타로 볼 때도 9,0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냥 매도를 하는 것도 초보라면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선수급이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9,000원 깨지면 일단 절반 차익 실현, 그다음에 네. 8,000원 깨지면 나머지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절. 근데 만약에 그게 깨졌을 때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네. 4,000원. 깨지면 손절인데 4,000원 깨지면요. 지금 자리에서 얼마가 깨져야 되냐면 56%가 빠져야 되는데 56%가 깨지면 그 대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6,000원도 마찬가지. 이게 다 지지라인인데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이게 스윙, 중기, 장기, 초장기 대응하는 손절 라인이니까 손절 라인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손절 라인을 쓰려면 최소한 매수 가격이 4,200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쓰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어떻게 드리냐면 일단은 절반 정도라도 일단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네. 부분들은 9,000원 깨지면 또 차익 실현하시고 아직 차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흐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하시는 게 그때가 차라리 초보자들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또다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일부는 조금 뭐 절반 이하도 괜찮고 어쨌든 조금은 팔고 나머지는 9,000원과 8,000원 손절 라인 보고 보유만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이야. 현대위아. 예. 아유, 많이 빠졌네. 49,000원에 50%. 49,000원에 50%. 49,000원에 50%. 예, 예. 네, 지금 화면에는 5만 원이 들어 있는데 49,000원이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100%가 아니고 50%군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요번 주에 샀어요. 화요일인가 월요일 샀는데 네. 사자마자 계속 빠지고 음. 뉴스를 보니까 굳이 빠져야 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먼저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고 일단 시장이 빠지잖아요, 지금. 만약에 근데 시장이 빠져도 너무 빠지지 않아요? 어제 그저께 종목들 빠진 거 보면은 그저께인가 7% 정도, 그러니까 28일 날 있죠. 예, 28일 날 대형주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0 몇 프로 빠졌고요. 예. 그 대형주들도 7% 정도 빠지는 게 수두룩했어요. 그래도 다른 거는 올라오는데 이거는 아니요, 올라간 올라오질 거는 않- 저기 뭐냐, 그 마스크 관련주하고 그런 애들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근데 얘들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빠지는 게 이상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뉴스를 보니까 굳이 빠져야 별로 없는데 빠져. 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그 설명은 아닌데, 자 차트를 볼게요. 예. 먼저 차트를 보면 예, 시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자 시장이 오르면 어떤 한 섹터가 올라가면 그게 다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 그 섹터 예를 들어 2차 전지 20개가 있으면 20개 다 올라가지 않죠. 예, 화장품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20개가 예, 예. 있으면 20개, 50개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건 올라가는데 예. 어떤 게 또 빠져요. 예, 그러니까 예.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만고는 예. 그래도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세종공업이나 성우하이텍 이런 주 가벼운 애들 잘 갔거든요. 자동차 부품주. 예. 근데 좀 대형주 좀 빠졌는데 저는 그 예. 이유를 시장이 먼저 빠지려고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 보면 수급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요. 수급 보면 자 보세요. 수급 보면은 현대유화도 팔았지만 일단 시장 수급을 보면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1일서부터 팔기 시작하고 기관들은 1월 달서부터 계속 팔죠. 금융투자랑.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오르면 한번 조정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던 애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현대유화가 걸린 겁니다. 아, 왜냐하면 시장을 빼야 되는데 얘네들은 풋옵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풋옵션이나 선물을 매도 친 거를 수익 내야 되는데 그러면 선물 지수를 밑으로 내리려면 대형주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현대차를 내릴까 기아차를 내릴까 현대유화를 내릴까 서로가 막 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내리면 안 되고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올리고 현대유화를 내리자. 그래서 재수없게 현대유화가 걸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아, 예, 특별한 그렇죠? 건 없고. 예, 딴 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중국 무슨 뭐 폐렴 때문에 빠진대. 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폐렴은 그러니까 지금 뭐 폐렴은 모든 종목이 지금 폐렴 이슈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글쎄, 예,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시장 자체가 빠지니까 얘가 예. 같이 빠지는 거다. 그럼 시장이 만약에 반등 나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올라오겠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지수가 2,300, 2,500 혹은 3,000 올라가면 얘가 빠지면 그때는 비정상이지만 그때 만약에 지수가 3,000을 가고 있으면 얘는 6만 원, 7만 원, 10만 원 가야 돼 정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다만 조금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실렸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네. 예. 그러니까 거래가 실릴 때 음봉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얘는 더 빠지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샀단 말이죠. 그렇죠? 아, 그걸 잘못 그럼 산 더 거예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뺄 생각으로 그러니까 뺄 생각으로 작정하고 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수급 보면 수급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을 보고 공략했으면 이거는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던 거죠. 아, 양봉 매수를 해야 되고 기가 외국인들이 샀어야 되는 거고 음봉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안 돼요. 양봉에 거래가 실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하여튼 계속 뭐 가지고 있으면야 번전은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전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저점 라인 지금 4만 원짜리 4만 4천 원이거든요. 예. 근데 시장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반동자다 또 빠질 거예요. 그럼 또 얘는 빠져요? 또 빠질 거예요. 시장은 아마. 그러면 얘는 아. 4만 원이 한번 이탈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로 내려오면 거기서는 저점 매수를 더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그럼 비중이 좀 얼마까지 많으시네요. 더 빠져요? 아니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죠 뭐. 아,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요. 글쎄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예. 거예요.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걸 샀으니까 지금 고생하는 그거 건데. 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아유, 어쨌든 간에 이거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 예.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잡주였으면 위험하지만 얘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차라리 이상한 거 물리는 것보다는 이거 물리는 게 그나마 좀 낫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것보다는 좀 다른 거를 좀 공략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말해 한 가지 예. 네. 혹시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회원가입은 나중에 공개 방송에 다시 들어오세요. 네, 나중에 난 말씀드릴게요. 그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연락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오후장에서도 여러분들 시장 계속 제가 뭐 앞으로 뭐 카카오톡방이라든지 공개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서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시장은 다시 재차 하락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패닉이나 너무 공포를 받지는 마세요. 이미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니까 조정 시 오히려 IT 부분도 적극 매수 이 전략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너무 짧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많은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남은 오후장도 화이팅입니다. 위원님 인사 같이 드릴까요? 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